셜록 홈즈 시리즈, 용의자 X의 헌신, 궁극의 아이, 7년의 밤까지, 시대인 독서권장 프로젝트. 오늘은 추리소설 한 권 어떠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오늘은 추리소설 한 권 어떠세요의 이재환입니다. 벌써 4화예요. 라디오 중반을 달려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9월도 다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 버려서 아쉽지만 조금 있으면 추석이라 기분이 좋긴 좋네요. 너무 많이 드셔서 탈나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와 코난 도일에게서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볼까 합니다. 바로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미국에도 유명하고 대표적인 추리소설가들이 많죠. 그런데 왜 하필 윌리엄 아이리시냐? 시쳇말로 세계 3대 추리소설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시립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소설만 들려드리려는 PD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1부에서는 윌리엄 아이리시의 생애를, 2부에서는 윌리엄 아이리시의 대표작인 환상의 여인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럼 이번 주도 함께 책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윌리엄 아이리시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윌리엄 아이리시는 누구일까요? 아마 이름조차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추리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만나보기 힘든 분이죠. 윌리엄 아이리시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인물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색다른 반전이 윌리엄 아이리시의 소설을 인기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인기소설 작가인 윌리엄 아이리시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노아르의 아버지, 서스펜스의 거장으로 불리는 윌리엄 아이리시의 본명은 코넬 조지 울리치입니다. 그는 본명과 자신의 이름과 윌리엄 아이리시라는 두 필명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코넬 울리치의 연구가로 이름 높은 프랜시스 교수의 지적처럼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의 이미지는 밤과 두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어둡고 불우했던 그의 생애 때문일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이혼을 겪은 어린 코넬 울리치는 아버지를 따라 혼란스러운 멕시코에서 유년소설을 보냈습니다. 10대 때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고 컬럼비아 대학 시절 첫 소설의 초고를 쓰기 시작해 소설이 팔리자마자 바로 대학을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돈이 되는 글이라면 뭐든지 썼던 젊은 시절의 코넬 울리치는 영화 프로듀스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 생활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의 동성애적 경향이 우연히 발각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 코넬 울리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간적인 불행에 깊이를 더할수록 작품은 오히려 더 인정받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는 당시 유행했던 펄프픽션 잡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고 40년대에 들어설 무렵 잡지 연재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잘 팔리는 작가의 위치에 오릅니다. 당시 발표한 검은 옷을 입은 신부, 검은 커튼 등의 블랙 시리즈와 필명으로 발표한 환상의 여인, 죽은 자와의 결혼 등은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으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절정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오랜 병환이라는 불행이 그에게서 조금씩 재능을 앗아갔고 40년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그는 거의 새 작품을 쓰지 못합니다. 라디오 드라마나 히치콕 감독의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재탄생된 덕분에 작가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당뇨병,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자기 비하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말년에는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고 생애 마지막을 휠체어에서 보내다가 뇌졸중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코넬 울리치는 지금까지 봐왔던 작가들 중에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작가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요.
어쩌면 코넬 울리치의 작품 속 주인공의 운명의 장난, 애처로운 사랑, 불타는 복수심은 윌리엄 아이리시, 즉 코넬 울리치 안에 있는 어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삶은 불우하고 고독했지만 덕분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에 그 작품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한 곡 더 듣고 와서 환상의 여인을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오늘까지 꼭 그래야겠어? 평범한 부부인 스콧 핸더슨과 마셀라. 그러나 요새 싸우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 화해를 위한 데이트를 앞두고 핸더슨은 다시 한번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홧김에 집을 뛰쳐나와 버리는 핸더슨. 그리고 핸더슨은 눈에 띄는 오렌지색 모자를 쓴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연을 보고 술까지 한 잔 걸치는 등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의 눈앞에 놓인 건 자신의 넥타이로 목 졸려 죽은 아내의 시신. 핸더슨이 놀라 당황한 그 순간 자신을 잡는 그림자. 당신을 당신 아내의 살인죄로 체포하겠습니다. 핸더슨이 아내와 싸우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은 형사에게 체포된 그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나간 이유로 지금 들어왔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핸더슨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연히 만났던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전혀 모르는 여자에 대해 떠오르는 거라고는 눈에 띄는 오렌지색 모자뿐. 누구요? 아, 저 남자 이빨 혼자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남자분이요? 기억나네요. 혼자 공연 보러 오셨었죠? 수감대 사형을 기다리는 스콧을 위해 친구인 롬버드가 여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만 그 누구도 여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환상의 여인이 되어버린 여자. 심지어 핸더슨마저 자신이 환상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적도 기억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그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핸더슨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혀내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추리소설을 찾아 읽어보면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을 추천하는 글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신과 하루 종일 같이 보냈고 여러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도 그 여인이 뿅 하고 사라졌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간은 비현실적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코넬 울리치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더 재밌는 소설을 많이 발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답니다. 아쉬울 따름이네요. 지금까지 너무 영미권 작가들만 소개했나요? 다음번에는 추리의 장르마저 다양한 일본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앞의 소설들로 추리의 맛을 한번 보시고 일본 추리소설들로 본격적인 추리의 세계로 빠져볼게요. 그럼 다다음 주에도 같이 추리소설 한 권 읽어봐요.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현민, 진행의 이재환이었습니다. 안녕.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